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점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셔야 되겠어요. 절반만 맞으면 아주 양호한 겁니다. 절반, 반만 맞으면 실제 시험보다 한 거의 2배수 가까운 문제 좀 풀어본 거고 이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적응이 되실 겁니다. 처음이라 이렇게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마신 분 72.5도 있어요. 제일 잘 마신 분. 30점 밑에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30점 밑에는. 30점 밑에 좀 분발하셔야 되고 50점 넘으면 거의 합격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약 한 40점부터는 조금 노력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만 점수가 그보다 떨어질 땐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왜 틀렸는지를 전부 다 확인하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틀릴수록 자기 약점을 보완할 기회가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다 맞았다고 다 좋을 것도 아니야. 이게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지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충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가 자꾸 틀리는지를 알아가지고 보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틀린 부분을 보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마 등기가 더 점수가 안 나올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적도 만만치는 않다. 그죠? 자, 1번 문제 답은 불러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알고 있나요? 아, 그래요? 자, 불러주겠습니다.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5번에 4번, 그 다음에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5번,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4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5번, 19번에 1번, 20번에 1번, 21번에 5번, 22번에 3번, 23번에 1번, 24번에 2번, 25번에 2번, 26번에 2번, 27번에 4번, 28번에 5번, 27번에 4번, 네. 28번에 5번, 29번에 3번, 30번에 5번, 31번에 3번, 32번에 2번, 33번에 5번, 34번에 4번, 35번에 2번, 36번에 3번, 37번에 4번, 38번에 4번, 39번에 4번, 40번에 3번입니다.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봐야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풀어보세요. 시간 맞춰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자꾸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보는 자료, 요약집이든 뭐 어떤 정리된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거기다 필요한 부분 다 기입하시고 그리고 이 시험 보기 전날 반드시 그 해당 과목을 한번 다 훑어보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27번? 27번에 복수 정답인 것 같다고? 3번하고 3번? 아니야 4번이에요. 4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다음 중 등기관 설명 틀린 거.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지만 가등기 제가 쭉 설명했지. 가등기했을 때 뭐가 된다고? 순위를 보존한다.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존하고 처분금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이때 뭐가 생긴다고? 물권 변동의 효력. 요 물권 변동 효력을 다른 말로 실체법상 효력. 요 실체법상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본등기했을 때. 그리고 그 순위만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순위는 요 가등기 시 기준.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그럼 물권 변동 소표가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없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생기고 그 순위만 가등기 시. 그래서 가등기는 이 순위 보전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우 본등기 효력 이게 바로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 본등기 효력이란 물권 변동 효력을 말하죠. 이건 가등기 한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한때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전에 다 설명했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안 쓴 사람 잘 한번 표현에 쏘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 예, 쉽게 소유권 가등기를 했다. 언제 했느냐? B가 2018년 만약 8월 20일 날 가등기했어. 그리고 요 A가 이것을 C한테 자 9월 1일 날 처분했고 얘가 9월 10일 날 본등기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부상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자 먼저 지금 A 명의 부동산이 누구한테 가등기했다? 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B에게 한 개. 이게 언제라고? 8월 20일 날 가등기 놨어요. 그리고 본등기 안 한 상태에서 얘는 순위만 보존해 놨지?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다? 여기 소유권 C한테 넘어갔어. 그럼 C는 언제 취득했다고 이걸? 지금 9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했죠? 1응? 근데 얘가 8월 20일 날 가등기 했던 사람이 지금 9월 10일 날 뭐 한다? 본등기. 여기 본등기 한단 말이야. 여기다 소유권이죠. 이렇게 본등기를 해버리면 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9월 10일 본등기 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순위는 어떤 순위라고? 2순위. 요 가등기 확보인 요 순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언제 생겼어요? 물권 변동 며칠 날 생겼어? 예? 9월 10일 날 물권 취득한 거야. 요 8월 20일 날 취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 물권 변동 소표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 본등기 한때. 근데 순위는 어디 따라간다고? 요 가등기 확보인 요 순위를 따라간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하면 물권 변동 소표가 없어. 언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 요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효력은 가등기 한때 생기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한때. 그 다음 2번 항상 부기등기라는 등기를 찾아라. 여기 등기 형식 즉 등기를 분류할 때 자, 네 가지 대상 내지 기능에 따라 내용에 따라 형식에 따라 또는 효력에 따라 나눴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가 제일 많죠. 기입등기엔 뭐가 있다고 했어?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자 보존등기, 그 다음에 이전등기,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요 세 가지 기입등기라고 그래요. 기입등기는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을 등기에 기록하는 등기를 말하고 기입등기하면 항상 등기 권리자, 명의자 새로 생깁니다. 자 기입등기를 하면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해야 되는데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일치키는 방법이 변경등기는 일부 불일치, 경정등기도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부 불일치인데 자 이것은 후발적 사유, 이것은 원시적 사유로.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부가 안 맞는다. 그래서 후발적 사유냐 원시적 사유냐에 따라 두 가지 등기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은 자 말소 등기, 멸실 등기는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 이것은 멸실 등기 부동산이 전부가 자 이것은 부동산이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이것은 등기사항이 전부가 부적법.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됐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등기.
이런 내용, 이것은 전부 다 무슨 분류라고? 내용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나왔을 때, 형식에 의한 분류 나왔을 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주등기가 있고, 뭐가 있다? 부기등기. 주등기는 독립심 번호가 있다 했지? 부기등기는 독립심 번호가 없고, 형식 내지 방법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서 항상 주등기로 되는 게 있고, 이렇게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주등기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부등기, 둘 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더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요 부기등기,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이것과 구별해서 연결돼야 됩니다. 둘 다 가능한 거 5가지 기억하라 했지? 둘 다 가능한 거 등기 형식. 첫째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권리의 변경 등기하고 권리 경정 등기는, 자, 권리 변경 경정은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있느냐 없냐? 이해관계인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 유무가 따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이면 주등기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이면 이것은 부기등기다. 이렇게 전부냐 일부냐 이렇게 해서 나눠졌고, 그 다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의 등기들은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하면 부기등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이것은 모든 것을 본등기가 결정하더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가야 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야 돼. 이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이 둘 다 가능한 걸 상황에 따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항상 부기등기를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 특약등기, 환매 특약등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등기면 표시 변경, 즉 주소 변경이나 이름 개명 같은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직권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항상 부기등기로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을 일단 알아야 되고, 이 중에서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 부기등기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2번은 다음 중 항상 부기등기로 한 걸 찾아라 했을 때, 이 기준을 물어봤을 때 이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이것과 구별하는 문제하고 부기등기하는 문제를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 경정, 직권에 의한 변경 경정은 뭐로 한다? 이것은 부기등기. 직권 경정은 누가 잘못한 거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관이 잘못했다 이러니, 그때 경정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참고로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도록 바뀌어 있다 했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관한 보존 이전은 항상 주등기. 전세권 말소 조심해야 되죠. 말소 등기 무조건 주등기. 항상 여기 항상 주등기 중에 말소와 멸실 등기를 조심해야 돼요. 표제부에 서는 등기는 다 주등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등기처럼 표제부에 서는 등기도 항상 주등기예요. 그 다음 5번처럼 권리 변경. 이 권리 변경 이 상황에 따라 달라야지. 권리 변경 이해관계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등기가 될 때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2번처럼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는 1번의 직권 경정 등기만이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 3번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문제 풀다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은 왜 중요하다 했냐면,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등기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신청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하할 때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렇기 때문에 각하합니다. 29조 1호 이유는 이걸 간과해서 잘못 봐서 등기 실행하더라도 이 등기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걸 당연무효의 등기. 그 다음에 직권말소. 여기서 등기관은 직권말소를 잘 진행해야 되고, 이해관계인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 신청 문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등기사항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 등기사항 중에 많이 문제되는 게 뭐라겠어요? 일부 문제. 어디 있어요? 이게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일부, 그 다음에 권리 일부. 요 권리 일부 뭐라 했지? 이것을 지분. 권리 일부 눈에 안 보인다 했지?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했죠? 눈에 보이니까 뭐 한다? 사용 수익이 돼. 즉 용익물권과 임차권 같은 부동산 일부에 되지만 권리 일부 지분은 눈에 안 보여.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유권 보존 이전, 그다음에 저당권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없고 권리 일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다 여기 이 각하사유. 전부 다 각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 변동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권리 변동 사유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주의하라는 게 있었지? 지분만 또는 전원명.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으로.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어떻게 한다?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으로. 그 다음에 가등기는 본등기. 자, 가등기 본등기는 지분만 되고 전부 전원명으로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요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적용되는 거니까. 요걸 토대로 해서 보되 이제 약간씩 다른 것들을 응용해야 됩니다. 자, 3번에 보세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번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 가능하지만 소유권 저당권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 방 한 칸만 보존 등기하거나 또는 토지 반쪽만 이전하거나 할 수가 없어. 부동산 일부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 가등기상 관련된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거 주의하라 했지.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가 있어.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A 소유 부동산 B에게 자 가등기를 해놨다. 무슨 가등기는 상관없어요. 가등기. 그러면 요 가등기도 권리이므로 B는 이 가등기를 제3자한테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 이걸 처분한다. 가등기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B의 가등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처분한다는 건 얘는 없어지고 상대방 넘어가는 걸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 대한 제한인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다 가능하지만 B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한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이것은 뭐가 아니다?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즉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처분이 아니므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가등기를 제3자 넘기는 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 금지 가처분 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다 허용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지만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용어상. 그래서 2번은 가능한 거죠.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즉 가등기 자체를 제3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3번 질문 같이 합유가 나오면 이 합유 지분이라는 게 나왔지. 합유는 어디서 나왔어? 합유는 우리 민법상 조합재산의 소유 형태가 뭐라고? 합유. 그러면 자 합유하면 민법상 조합을 생각해야 돼. 그럼 민법상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과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민법상 조합은 적격, 당사 적격이 없어. 당사 적격이 없다는 것은 자기 명의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명의자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더라. 자,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더라. 근데 합유 등기하되 민법상 합유 지분은 있지만 등기법상 합유 지분 자체는 등기가 안 돼. 합유 지분은 등기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이 등기 안 돼 있으므로 합유 지분에 대한 뭐 할 수 없다? 가압류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합유 지분을 상속 등기한다든가 지분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 알았어요? 무슨 지분이 등기 안 된다고? 합유 지분.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등기할 수 없어. 등기상 자체가 아니야.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사망했거나 사망 또는 조합원이 추가됐거나 교체 또는 조합에서 탈퇴하는 회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조합원이 변동이 생기면 지분을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란 말이냐
조합원이 사망했어. 상속될 수가 없어. 지분 등기 없기 때문에. 그럼 전부 다 무슨 등기한다 이런 경우 전부 다 합유 등기 명인 표시, 줄여서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래 돼.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이 표시 변경 등기 중에서 합유자가 추가되는 경우는 나중에 등기 필정부를 따로 만든다라는 얘기 해줬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조합원이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지 상속 등기니 이전 등기 이런 게 없어요. 민법상 조합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합유 지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등기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유 지분을 등기할 수 없으니까 지분 가압류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지분 자체가 등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가압류하겠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부지에 자 여기 토지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토지 중에서 하천부지가 문제됩니다. 이 하천부지는 과거에 하천 구규제를 취할 땐 사적 소유권의 목적이 안 됐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하천 구규제 폐지했기 때문에 등기 대상은 된다. 등기 대상은 되지만 못하는 게 뭐냐? 용익권. 용익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설정, 이전, 변경 일치 안 됩니다. 용익권에 대한 등기는 못한다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분 임차권 이런 권리 자체가 없죠. 임차권은 있지만 물권 법정주의 위반해서 여기다 마음대로 구분 임차권 이런 걸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권리 자체가 없어. 구분 지상권이나 구분 소유권이 있지만 구분 임차권, 구분 전세권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자기가 뭐 입법자야? 법을 막 물권 법정주의 제가 스스로 내가 만들면 법이야 하면서 뭐 만들면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법에 없는 물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3번 같은 건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래서 2번처럼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만 되고 나머지 일치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아까 내가 설명했죠. 여기 내용에 따른 분류. 요거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요 문제와 연결됐고 여기에 지금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형식에 따른 분류다. 방식 내지 형식에 따른 분류다. 나머지는 다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4번에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5번 역시 등기 허용되는 거 역시 이게 등기상 문제 이런 게 다. 자 보세요. 토지 특정 일부 지상권 토지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지 용익권 지상권 된다 했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일 때 1인 지분만을 보존 등기 여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한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 중 1인이 지분만 상속 등기 역시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한다. 안 되는 거 전부 다 2호입니다. 29제 2호.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 등이 되지만 아까 용익권만 안 된다 했지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미음번에 공유자 중 1인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여기 지분은 자 용익권 안 되지만 소유권과 저당권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 수인이 포괄 수용자 중 1인이 지분만 이전 등기 요건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포괄 유종의 경우는 수중자 중 1인은 지분만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 전원이 전원명의가 돼. 전원이 전원명. 1인은 지분만 등기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의도 됩니다. 포괄 유정은. 그래서 요거 특히 포괄 유정은 이런 특색이 있다는 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 세 가지 유형이지만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포괄 유정은 1인이 지분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원이 전원명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이러니. 그래서 5번에 지금 기역과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네 가지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등기부 갑구 등기로 갑구에 기록할 수 있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 담보권 등기는 어디냐? 이건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기 때문에 을구에 합니다. 그 다음 전세권 말소 가처분 등기 전세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을구에.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근저당권 가등기는 근저당권이 을구함으로 그 가등기도 을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분합이나 건물 증축 이건 전부 다 어디? 표제부에서 하는 표제부에서. 신탁등기 이것은 갑구에 들어가요. 신탁등기는 갑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 중에 헷갈리는 게 뭐 대직권등기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명확하게 등기 기록에 표제부, 갑구 간단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막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제분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 갑구 중에 특히 뭘 조심하라? 담보가 등기. 담보가 등기는 어디 하는 거다? 갑구. 표제변환 등기 중에 주의할 게 보다 대지권 등기.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한다?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로 이 갑구나 을구지만 대지권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그다음 갑구하는 것 중에 요 담보가 등기 조심하라 그랬어요. 담보가 등기.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요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면 이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상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으로 의한 가처분 등기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건 아주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지상권 설정 가등기다. 이건 간단한데 지상권 설정 가처분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문제와 이전 가처분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소송법적 내용을 이해해야 이런 말 알 수 있는데 요건 아직 이런 문제 잘 내진 않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법무사 시험 이런 데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요 가처분을 이해하면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먼저 가등기는 간단해. 모든 가등기. 자, 가등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모든 걸 본등기가. 형식도 본등기가. 그다음 어디에 기록할 거냐? 갑구냐 을구냐. 이것도 전부 다 본등기가.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는 어디 하냐? 소유권 가등기는 소유권이 갑구에 하니까 그 가등기도 갑구에.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어디 하냐? 을구에 하니까 전세권 설정 가등기도 을구에.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건 가등기 누가 결정했어? 여기 본등기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야. 그럼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예정이야. 그럼 가등기도 부기등기. 가등기는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처분은 보전처분. 자, 가압류 가처분 중에 특히 가처분 주의할 게 뭐냐면 보세요.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어. A 소유 토지가 X 토지가 있어.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어.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거. 설정을 위한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 지상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상권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어떻게 된다? 효력이 발생하지. 그러면 지상권 설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한 건데 지상권 설정해 주기로 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협조를 안 해. 일방 당사자가.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이 지상권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등기서를 달라고 했더니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한다면?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라겠어? 그지 소송에서 이행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한다 했죠? 이행 판결. 그게 단독 신청하는 게 뭐야?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 판결.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 받으면 돼. 그럼 판결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전제가 소송해야지. 소송을 하면 목적물이 특정돼 있어야 돼. 만약 소송을 했는데 중간에 피고가 이걸 팔아먹었어. 그럼 이겨봐야 소용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승소했더니 보니까 목적물이 이미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소송하기에 앞서서 목적 부동산 여기에 대해 보전 처분을 해놓고 소송하는 거예요. 돈 받을 게 있을 때 뭐 한다 했지? 가압류. 돈이 아니면 뭐 한다 했지? 처분금지 가처분. 그러면 얘가 지금 B가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는 거지 지금 돈 달라는 고 사람이 아니지? 그럼 소송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돼? 처분금지 가처분 등 해놓고 소송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B는 지상권 설정이 목적이야. 피보전 권리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야. 그러면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 넘어가면 얘는 나중에 이겨도 지상권 설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으로 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즉 처분을 제한하고자 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뭐야?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제3자에 넘어가면 안 되긴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물어보면 이거는 어디다 한다? 소유권을 처분 제한해야 되니까 어디다? 갑구에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핵심은 지상권 설정이에요. 설정. 지상권 설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갑구에 지금 소유자가 지금 A로 돼 있지? 그럼 을이 뭐 한다고? 을구에 지금 B가 지상권 설정을 나오는데 안 해주잖아. 그럼 판결 받아야 된다 했지? 그럼 판결 받으려면 먼저 이 A가 이 소유권을 제3자 넘기면 얘가
소송에 이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제3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니까 뭐 해야 돼? 처분금지, 가처분 등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제한하는 거야? A의 소유권이 제3자 넘어 안 돼. 그래서 여기다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B고, 피보전 권리는 뭐냐? 지상권 설정이야. 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바로 가처분을 해놨다는 얘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얘가 가처분 채권자가 소송에 이겼어, 승소했으면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이 판결문 들고 뭐 한다고? 지상권 설정리 신청하면 돼. 누구? 승소한 원고 혼자서, 승소한 등기홀자 혼자서. 자, 이행 판결 누가 신청할 수 있다고? 승소한 자만. 그럼 얘가 승소했으면 기에 따라 지상권 설정할 수 있겠지? 그럼 중간에 이거 팔아먹어도 이거 제3자 넘어갔어도, A가 이렇게 넘겼어도 얘는 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된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처분 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얘기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면 요 이후의 등기는 승소한 원고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고 이때 그 가처분 등인 직권 말소한다 했지. 그러면 언제? 자기 앞으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지상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지금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왜? 단독 신청 판결 받아서 이거 할 때 요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거 단독 신청으로 말소시키고 이건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그 가처분 등이 직권 말소한다 했지. 요 이후의 등기 어떻게 한다고? 단독 신청 말소. 그래서 얘는 지상권 설정 받는 목적을 달성했잖아. 소송을 통해서. 소유자부터 목적 달성했지. 이렇게 소송하기 앞서서 하는 게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인데 이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 등은 어디다 하느냐 물어보면 을구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거니까 어디로 간다? 갑구에. 이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런 걸 빼놓고는 만약 얘가 지상권 설정 가등기를 날라온다 그럼 어디? 당연히 을구에. 지상권이 을구에 기록되니까 그 가등기도 을구에. 알았어요? 요 말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함정을 안 만들어서 여기는. 그래서 6번에 그런 내용들 가등기 문제 이런 거는 가처분 등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2번을 어렵게 만들려면 전세권 설정 가처분 등기 하면 이게 갑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전세권에 대한 말소 가처분이니까 을구로 들어갔죠. 그 다음 7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등기 신청을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단독 신청은 공동 신청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하는 건데, 자, 공동 신청 23조의 등기법 단독 신청 특례 중에 거기 상속이나 포괄유증,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수용, 신탁 등기 몇 가지 나열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강론에 법 특별 규정이 있어서 단독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7번 같이 최근에 이 단독 신청을 자주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혼동은 뭐라고 해서 혼동. 자, 이거 두 가지 구별하라 했지? 지금 어떤 거?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이게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물권 변동은 뭐예요? 이거는 민법 187조에 따른 거냐, 또는 186조에 따른 거냐. 즉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등기 절차는 절차의 개시 네 가지 중에 어디냐? 즉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계기는 뭐라고 했지? 신청에 의한 것이 원칙인데 주체가 관공서 뭐 한다고 해서 촉탁, 예외적 등기관이 직권, 그다음에 이의신청 과정 법원의 명령. 이 넷 중에 하나. 이 신청 중에서 원칙이 뭐라고? 공동신청. 예외가 뭐야? 단독신청. 이 신청.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냐? 이거 물어보냐? 이거 물어보냐?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야. 단독신청이면. 그러면 혼동은 뭐야? 혼동은 요 민법 187조지. 민법 190 몇 조입니까? 190조입니까? 거기 혼동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럼 등기 절차는 뭐냐 물어보면 이 중에 뭐라고? 단독 신청. 혼동에 따른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 그다음 포괄 유증이 나오면 전부 다 뭐라고 했어? 공동 신청. 물권 변동 여기 등기 없이 포괄 유증은 등기 절차는 뭐라고? 공동 신청. 유증은 무조건 다 공동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주의하라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촉탁 등기가 아니고 뭐라고 이게 단독 신청 특수한 경우다 그랬어요. 가등기를 단도로 신청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이게 형성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은 아니지만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죠?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 그래서 수용이나 공유물 분할 판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혼동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물권 변동을 물어봤는지 등기 절차를 물어봤는지 이거를 구별을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은 등기 신청인 당사 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첫째, 부모가 생존하는 미성년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 적격이라고 했지.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당사 적격이 인정되는 자와 부정되는 자,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첫째 누구? 자연인은 능력, 유무, 내 외국인 불문하고 무조건 명의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종류 불문하고 적격 인정되고, 등기법에 보니까 민법과 다른 점은 여기 뭐가 있다? 비법인 사단재단. 자, 여기 법인격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종중이나 이런 비법인 사단 그리고 비법인 재단 이런 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되는 것 중에서 자연인이 되지 않은 상태 태하, 판례가 취하는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때 태하는 적격이 없다 했고, 법인이 아니면서 단체성이 약한 거 이게 뭐라고?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자기 이름 등기할 수 없다 했죠. 그 다음에 각급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 같은 것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체의 일부분, 그래서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재양 경우의 지부 이런 것들은 자기 명으로 독립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1번 지문처럼 부모가 생존한 미성년자 누구야? 자연인이므로 당연히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 적격 인정되는 겁니다. 행정구역상 읍면명, 뭐 여기 법인 중에서 공법인의 한계가 어디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지자체는 어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시군, 자치구까지가 공법인이고, 이 밑에 있는 조직인 읍이나 면 이건 법인체가 없고, 동이나 리도 공법인 아니지만 동인 예외적으로 여기 비법인 사단의 자리를 가질 때가 있어. 공법인은 아닙니다, 여간에. 그래서 동이나 리, 읍면, 동리 이건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명 등기할 수 없죠. 그 다음 법인화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 사단이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요 주의해야 되는, 이거 많이 틀립니다. 보면 권리능력 사단, 종중 같은 건 누가 권리자 의무자냐? 비법인 사단 자신이 직접 권리자 의무자 되는 거예요. 대표자 권리자 의무자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종중 자신이 명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자는 뭐 한다? 신청할 따름이야. 종중이 손발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가야 돼? 대표자 신청하러 나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등기 명의자, 즉 당사 적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자신이 직접 등기 권리자 의무자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3번 특히 많이 틀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처럼 법인이나 비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표시는 등기상이 아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상은 등기 기록하느냐 이런 얘기야. 법인과 비법인 중에서, 자, 예를 들어 법인이라는 건 등기부에 주체가 누구냐? 갑 주식회사 이렇게 나왔어. 비법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김해김씨 무슨 종중 이런 식으로 나왔어. 사공파. 이런 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의자 이게.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주식회사 법인이지? 이건 법인이 아니야. 종중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표자 김아무개 이렇게 안 써줘. 근데 여기는 종중 대표자 쓴다 안 쓴다? 써준다 했지? 김수로다 이렇게 써줘. 왜 써준다? 종중 대표자는 여기 법인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종중 대표자는 족보를 일반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등기부에 대표자를 써주는 거야. 대표자 써준다고 얘가 명의자가 된 게 아니고 요게 명의자고 이건 대표자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등기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종중 대표자는 등기부에 기록하지만 법인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요걸 구별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등기상이 아닌 게 아니라
종중 같은 비법인명의 경우 대표자는 등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의사능력자의 등기신청 각하된다. 자, 등기신청을 하면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무능력자 등기신청 각하된다. 5번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자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 다음에 제시된 등기신청이 당사자에 관한 연결로서 옳지 못한 거. 자, 이건 권리자 의무자 문제에서 자, 권리자 의무자는 어디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권리자 의무자는 권리자 의무자. 이거 절차법상 개념. 등기 권리자란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나 이익을 볼 사람. 등기 의무자란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거나 이런 불이익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했고, 이 권리자 의무자의 출발점은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에서 절차법상 개념 의무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에서는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수시로 바뀐다 해서 등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A로부터 B로 이렇게 이전될 때 예를 들어서 A는 의무자, B는 권리자였지만 나중에 B가 다시 C한테 이전할 때는 뭐냐? 얘는 다시 의무자 지위로 받고 얘가 다시 권리자 되고 한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권리자였지만 처분할 때는 의무자 지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제한물건 설정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설정시는 누가 권리자다?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 누구다? 설정자. 이렇게 얘기해 줬죠? 권자 의무자. 이게 설정시 당사 지위. 이 설정할 때 이 지위는 만약 말소할 땐 지위가 서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해줬어요. 말소할 때. 그래서 자, 권자가 말소할 땐 의무자 되고 설정자는 부담이 없으니까 권자 지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등기별로 이게 서로 다른 관계에 있고, 설정 같이 보는 게 증액 등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채무자를 바꾼다. 채무자 변경. 이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설정시와 당사 지위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감액하거나 단축할 땐 말소시와 같다 했죠. 그래서 1번처럼 A에서 B로 경료인 등기를 말소한다. 즉 A로 B로 A에서 B에 넘어간 등기를 말소할 때 B가 다시 의무자 되는 겁니다. 그럼 2번처럼 A에서 B로 경료인 등기가 C로 다시 이전될 때 이때 B는 취득할 땐 권리자였지만 처분할 땐 의무자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저당권 말소할 때는 말소니까 권자가 의무자 됩니다. 불법 경료된 A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때, 자, 이거 주의할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전부 다 뭐다? 단독신청. 그 말소도 뭐다? 단독신청. 뭐가 없다? 의무자가 없어.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하더라도 의무자는 없어요. 그 다음 전세금 증가. 전세금 증액시킨다. 그러면 증액시킬 때 누가 권리자라고 해서 증액시킬 때 증액하는 것은 뭐 왔다? 설정시 왔대. 누가 권리자? 전세권자 권리자.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 착각하지 말라 했지.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한다. 전세금을 증액시키면 설정자 집주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전세금 증액되면 설정자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내줘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됐다. 그럼 설정자는 부담이 더 증가됐어. 그 다음에 권자는 찾아갈 돈이 늘어났어. 누가 좋아진 거야? 권자가 좋아진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등기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은 등기부 기재 형식만 놓고 따지는 거지 현실적으로 돈을 만들어주려니까 권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등기법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일반 생각 가지고 공부하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 기재 형식을 놓고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을 올렸다. 누가 좋아졌으면 전세권자가 좋아진 거야. 은행에다 예치금을 1억에서 2억을 올려놓은 거 똑같은 거야. 찾아갈 돈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좋아진 건 전세권자야. 그래서 설정시와 같다는 거야. 증액시킬 땐 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어디서 문제 풀어봤더니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 고민 많이 한 건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딱 깨달으면 이래서 이게 의무자가 얘고 얘가 권리자구나. 이거 알아버리면 틀리지는 않지. 그럼 이제 의무자를 알았으니까 증액 등기할 때 의무자 인감을 누구 거 가지고 갈까요? 의무자 누군가 알았으니까 자, 당연히 의무자 누구야? 설정자니까 집주인 인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러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알아야 등기 진정성과 관련된 등기필 정보 인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이걸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사람 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 준 겁니다. 10번 문제. 자, 보면 다음 중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겠습니다. 지문들이 다 중요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잘 봐두세요. 첫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본등기 의무자 누구라 했지? 가등기 당시 의무자 누구? 종전 소유자. 제3취득자인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겠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 바로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을 받았으면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즉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를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리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처럼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즉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 했지. 원피고 승패수 묻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럼 4번 지문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다는 건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자 누가 신청했습니까? 채권자가 신청인, 즉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 등기 명의자 누구라고 했어? 채무자. 예를 들어서 돈 받을 게 있다면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자,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러면 자 C로부터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를 하고 봤더니 B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원래 등기는 이렇게 제3채무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요 채무자의 채권자가 요 신청권, 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이것을 대신해서 해준다. 이걸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신청했느냐?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신청했어요? 채권자 이름으로. 즉 여기 신청인은 누구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요. 등기 명의자 누구냐? 명의자 누구라고 해서 채무자. 그래서 서로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끝나더라도 뭘 안 만든다?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이렇게 C로부터 자, B 앞으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 이전되면서 이걸 누가 채권자가 신청했다. 신청인은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 그래서 4번처럼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다음 5번도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일동검을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이 무슨 등기? 거기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할 수 있다. 동시 신청, 대위 신청. 여기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상호 대위할 수 있다. 대위. 그래서 이것은 표시 등기를 대위하는 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위할 수 없다 했지.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표제부를. 자, 생각보다 진도가 좀 느려지네. 여기까지 오고 조금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